모사 4회 심화 문제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는 21쪽 펴주시면 됩니다. 21쪽에 8번을 보시면 절대값이 서로 다른 두 유리수 x랑 y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죠. 라지 m의 괄호에 x, y 이렇게 수가 두 개가 적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우리는 는 답을 뭘 쓸 거냐면요. x랑 y 중에서 절대값이 큰 수를 쓰세요 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라지 m에 2와 마이너스 7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개의 수 중에서 이렇게 써져 있으면 두 개의 수 중에서 절대값이 큰 수를 써주세요. 답으로 이 말이죠. 절대값이 큰 수는 마이너스 7이 절대값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절대값이 큰 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7이라고 써야지 절대값인 7을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자, 스몰 m의 x, y 이렇게 적혀 있으면 는 하고 우리가 적을 수 있는 답이 x랑 y 중에 절대값이 작은 수라고 써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스몰 m의 2, 마이너스 7 이렇게 적혀 있으면 답을 2라고 써주세요 라는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아래에 있는 이 값을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개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자, 라지 m에서 괄호. 그럼 여기 괄호에 누가 적혀 있어야 돼요? 두 개의 수가 적혀 있죠? 근데 두 개의 수인데 컴마 기준으로 앞쪽에는 스몰 m의 마이너스 4, 3 이렇게 적혀 있어요. 뒤쪽에는 라지 m의 a와 7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일단 앞쪽에 있는 수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스몰 m의 마이너스 4, 3이니까 두 개의 수 중에서 절대값이 작은 수를 가지고 오시면 되죠. 절대값이 작은 수가 누구예요? 그렇지, 3이 되겠지? 3. 요거는 3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적을 수는 없어요. 라지 m의 a와 7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절대값이 큰 수를 가지고 올 거예요. 어쨌든 수를 뭔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왔을 거라는 거지. 그럼 나는 라지 m의 3과 네모를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답이 7이 나온대요. 여기 7이라고 적혀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3이랑 네모 중에서 큰 값, 절대값이 큰 걸 들고 왔는데 이게 라지 m이니까 절대값이 큰 거예요. 큰 걸 들고 왔는데 7이 나왔어요. 아, 그 말은 여기 네모가 7이었겠죠, 얘들아. 이렇게 해야지 7이 답이 나올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7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시 해석해 볼게요. 라지 m의 a와 7 중에서 답이 7로 나올 수 있다. 절대값이 큰 게 7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절대값이 7보다 작은 수가 와야 돼요. 다시요. 여기 스몰 a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절대값이 7보다 작은 수가 와야지 우리는 이 두 수 중에서 절대값이 큰 걸 적으라고 했을 때 7을 적겠죠? 그럼 절대값이 7보다 작은 수는 누구있니? 라는 말이에요. 일단 0 될 거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일일이 적기 귀찮네. 자,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총 몇 개다? 13개다 이렇게 해서 답은 13 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6까지 있으니까 여기서 12개고 0이 있으니까 하나 더 추가해서 13개예요. 교재 24쪽에 19번 심화 문제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400m 길이의 다리를 건너는데 기차 전체가 다리 위에 있는 시간은 5초이고 1400m 길이의 터널을 통과할 때 기차 전체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40초가 걸렸다. 기차의 속력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상황을 크게 이제 일단 두 개로 볼게요.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데 기차가 다리 위를 지날 때와 400m의 다리를 지날 때랑 1400m의 터널을 통과할 때와 두 가지의 경우를 줬단 말이지. 그럼 첫 번째 경우 다리를 지날 때의 속력과 두 번째 경우 터널을 지날 때의 속력은 같아요 라고 해서 방정식을 풀게 될 거예요. 일단 걔부터 먼저 적어 볼게요. 우리는 다리를 지날 때의 속력, 다리를 지날 때의 속력이다. 이것과 그
다음에 속력, 언제요? 터널을 지날 때의 속력이 같을 거예요. 로 문제를 풀 겁니다. 우리는 거속시. 공식 외우셨죠? 네.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당 지나간 거리를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다리를 지날 때의 시간은 5초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는 5초 분의 다리를 지날 때의 거리를 가지고 오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 터널을 지난 데는 40초가 걸린다 했으니까 40초 분의 터널을 지날 때의 거리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 지금 가로로 한 이유가 여기가 지금 어려워요. 거리. 지금 이 상황을 판단해서 거리를 다시 볼게요. 자,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기차 전체가 다리 위에 있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이 다리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지금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리를 이렇게 예쁘게 그려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다리입니다. 다리. 자, 그런데 이 앞에 이렇게 땅이 있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다리 전체의 길이가 얼마냐면 다리가 400m 길이의 다리죠. 그럼 여기가 지금 400m라는 거예요. 400m.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차 전체가 다리 위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 선생님 기차를 한번 그려볼게요. 기차가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지.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시작. 여기서부터 땡 들어갑니다. 400m 앞에서. 자, 시작해서 들어가면 들어가는 여기 있는 동안은 지금 기차가 다리에 전체 몸통이 들어간 게 아니죠. 그러면 기차가 전체가 다리 위에 들어가려면 일단 시작이 여기가 아니라 자, 다 들어왔을 때 여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 어디가 아니다? 여기가 아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라는 말이죠.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차 전체가 다리 위에 있는 시간이니까 기차가 지금 여기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동안의 거리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기차의 앞쪽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기차가 400m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지. 얘들아, 기차가 400m로 움직이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사실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궁금해요. 이거죠, 지금. 자, 기차의 길이를 x, 기차 길이를 I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해볼까? 얘 복귀가 되나? 그렇죠, 복귀가 되네요. 자, 기차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400에서 빼기 x만큼 했을 때 우리는 400에서 빼기 x, 기차의 길이만큼 뺐을 때 기차의 몸 전체가 다리 위에 있는 시간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을까요? 기차 전체가 다리 위에 있는 시간, 다리 위에 있어야 돼, 기차 전체가. 이해하셨어요? 그럼 나는 여기를 400 빼기 x만큼 움직였어요 라고 하고 거리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문제를 살짝 바꾼다면 기차 전체가 아니라 기차가 다리 위에 있는 시간을 물어본다면, 자, 기차가 다리 위에 있는 시간을 물어본다면, 자, 여기에 다리를 요만큼이라고 할게요. 간단하게만 먼저 그립시다. 기차가 다리 위에 있는 시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 왜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다리 위에 있잖아요. 요만큼이.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겠죠? 맞아요? 왜냐면 이 조금 전에 여기에서 요만큼이 다리 위에 있었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 기준을 기차의 앞머리로 가지고 왔으면 기준을 기차의 앞머리까지 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만큼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다리 길이에서 기차 길이만큼 더해준 거리를 움직여야 다리 위에 기차가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나는 기차 전체가 다리 위에 있는 시간이니까 위에 것처럼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터널을 지나는 거 봅시다. 자, 터널을 통과한다. 근데 어떻게 돼요? 터널을 통과하는데 터널을 기차 전체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 이게 아까 선생님 그린 그림이네. 그죠? 기차 전체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 자, 이 상황을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터널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 터널을 지나갑니다. 터널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터널의 길이가 여기가 1400m예요. 그런데 기차 길이가 있겠죠? 기차 길이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들어가면 일단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왔어요. 만약에 어디까지 길이? 터널 길이까지 왔다면 여기 왔을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터널 길이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왔겠죠? 그러면 기차가 완전히 통과했다라고 말 못해요. 얘가 어디 가냐면 꼬리가 다 통과할 때까지 이만큼 더 와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야지 완전히 통과란 말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겠죠? 완전히 통과를 하려면 기차의 길이, 몸뚱아리 길이만큼 더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통과를 가지고 올 때는 1400에서 기차의 길이만큼 더해준 것만큼 갔을 때, 이게 완전히 통과란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거리 여기 쓰셔야겠죠? 여기 보시면 40분의 여기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거리 1400에 플러스 x 이 녀석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양변에 나는 40을 좀 곱해줍시다. 그럼 여기는 8이 될 거고 400 빼기 x는 40을 곱해줬을 거니까 1400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8 분배 법칙 하시고요. 48, 32, 3200 빼기 8x. 여기서부터는 얘들아 그냥 계산인 거예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그냥 계산 실수 안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겠죠? 얘를 넘기면 9x, 얘를 넘기면 1400을 빼줄 거니까 2000 얼마예요? 1800인가요? 1400 빼주면 1800이죠? 18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로 나눠주시면 x의 길이는 9로 나눠주시면 200 이렇게 되겠죠? 200이에요.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요. 잘 봐요. 내가 구한 게 속력일까요? 내가 구한 게? 아니지. 내가 구한 거지 뭐를 x라고 뒀어요? 기차의 길이를 x라고 뒀어요. 왜냐면 완전히 통과하는 걸 두려면 기차의 길이를 x, 모르니까 x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차의 길이가 200m예요. 근데 나한테 물어본 건 뭐죠? 속력을 물어봤어요. 기차의 속력. 기차의 속력 어디 있죠? 기차의 속력? 여기 있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기차의 속력이 나옵니다. 200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5분의 400 빼기 200은 200이니까 40. 그러면 얘는 초속 40m입니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가 구하라고 한 걸 구했나 확인하시고 답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실전 모의고사 4회에서 25번 문제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림에서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합동인 4개의 정삼각형으로 나누고 가운데 있는 정삼각형을 다시 4개로 나누고 또 가운데 있는 정삼각형을 다시 4개로 나누고 반복되는 거죠. 땡땡땡. 자, 이렇게 땡땡땡 반복되는 문제는 선생님이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 했죠? 네, 규칙. 규칙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식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누어진 조각의 개수가 94개니까 나는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규칙을 찾아볼게요. 자, 1단계에서는 일단 4개예요. 4개. 그럼 2단계에서는 규칙을 찾을 때 개수를 세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4개죠 지금. 그 다음에 하나, 둘, 3개가 늘었어요. 그죠? 그러면 4 더하기 3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아까 앞에 거랑 똑같은 모양 개수 가지고 오시면 이게 지금 4개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하나, 둘, 3개 늘었던 상태죠? 여기서 또 하나, 둘, 3개가 늘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4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가지고 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1단계에서 4, 2단계에서 3이 한 번 더해졌네요. 3단계에서 3이 2번 더해졌어요. 아, 그러면 나는 A단계가 되면 4 더하기 3이 A 빼기 한 번만 더해지겠죠. 그래서 3 곱하기 A 빼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다.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개수가 94개라고 했으니까 4 더하기 3에 A 빼기 1번을 곱한 거 이거를 했을 때 답이 94가 됐어요. 자, 이거 분배 법칙에서 곱하셔야겠죠? 자, 분배 법칙에서 곱하신 다음에 우리 이렇게 계산해 줍시다. 그러면 4 더하기 3A 마이너스 3은 94. 얘 계산해 주시면 플러스 1, 이항해 주시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3a는 93. 그러므로 a는 31. 이해하셨을까요? 천천히 계산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A 단계는 31단계가 될 겁니다. 1학년 실전 모의고사 5회에서요. 심화 문제 다뤄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우리가 심화 문제 5점짜리 문제가 지금 앞쪽에 나와 있죠? 이렇게 3번처럼 앞쪽에 나와 있을 때 이 문제로 시간 너무 오래 끌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 푸시면 되지만 이거 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는데 하시면 별표하고 넘어가시고 시간이 남았을 때 돌아와서 푸시면 됩니다. 그럼 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A가 자연수일 때 NA를 A의 약수개수라고 하자. 우린요 얘들아 이렇게 기호로 줬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이 잘 안 된다면 적어놓고 시작하시면 되게 좋아요. 즉 NA라고 적혀 있으면 정답을 누구라고 적을 거냐면 A의 약수 개수를 적으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좀 더 이해가 여기까지 적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숫자를 구체적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A에 만약에 6이라고 적었어요. 그럼 N에 6이라고 적었어요. 그럼 우리는 6의 약수 개수를 답으로 적으셔라 라는 말이죠. 6의 약개수는 1, 2, 3, 6이 되니까 총 4개. 그래서 4라고 답을 적게 될 거예요.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x가 1 이상이고 30 이하인 자연수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x 이 녀석이 3이에요. 자, 우리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얘들아 자, 이렇게 됐을 때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2번 있잖아요. 2번 있어서 내가 지금 헷갈린단 말이지.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을 별표로 바꿀게요. 그럼 나는 지금 일단 n의 별이 3이 되어요 라는 말이죠. 이거 무슨 말인지 다시 해석해 볼게요. NA라고 적혀 있으면 A의 약수개수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럼 N별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별의 약수 개수가 3개라는 말이죠. 자, 우리 약수 개수가 3개인 수 우리 정리했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정리가 안 됐으면 다시 적어 볼게요. 약수 개수가 홀수 개인 수는 제곱수라고 했어요. 자, 약수 개수가 홀수개 중에서도 딱 3개로 떨어지는 수는 제곱수 중에서도 소수의 제곱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을까요? 우리 이거 이해 안 되는 친구는 한 번만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의 약수 같은 경우는 1, 12 이렇게 짝을 지어오죠. 2, 6 이렇게. 그래서 짝이 딱딱 지어지면 이거는 뭐다? 약수 개수가 짝수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홀수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1, 36 이런 식으로 28 이런 식으로 짝이 지어지는데 가운데에 똑같은 수를 2번 곱했어요. 6, 6, 36. 그러면 가운데 하나만 더 들어가니까 약수 개수가 홀수개가 되겠죠. 그런데 약수 개수가 딱 3개가 나오려면 1과 자기 자신 말고는 가운데 곱해지는 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제곱이 될 거다. 그럼 소수는 누가 있니? 소수는 2, 3, 5, 7, 11, 13, 17, 19 이런 수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얘들아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알겠죠? 자, 이 부분 정리 꼭 반드시 해두세요. 선생님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부분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자, 3개가 나왔으니까 별은 누구예요? 별은 소수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소수의 제곱이 되는 수예요. 그러면 2의 제곱은 2는 4. 자, 별이 될 수 있는 수예요. 2는 4. 3, 3은 9. 5, 5, 25. 7, 7, 49. 그런 식으로 쭉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넘어와서요.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해볼게요. 여기 별을 구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별을 구했기 때문에 별을 다시 nx로 둘게요. nx가 별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nx가 4일 때 근데 선생님 별이 4도 있고 9도 있고 25도 있는데요. 그럼 이 경우를 다 일일이
생각해서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nx가 4일 때라고 한다면 이거는 약수의 x의 약수의 개수가 4개다라는 말이죠. 약수 개수가 4개 되는 수가 누가 있을까 하고 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nx가 9가 되는 건 약수의 개수가 9개 되는 거 누가 있니? 이렇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일단 약수의 개수가 4개 되는 거 먼저 해볼게요. 얘들아, 약수의 개수가 4개가 되려면 이 x는요, 소인수분했을 때 뭐의 세제곱 이렇게 되면 약수의 개수가 4개겠죠? 지수의 더하기 1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돼도 됩니다. x는 소인수분해했을 때 어떤 수? a와 b를 곱하면 이 지수가 1이잖아요. 지수의 더하기 1한 거의 곱이니까 2는 4 해서 4개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경우. 네모의 세제곱을 해서 약수 개수가 4개 나오는 거. 그러면 2의 세제곱. 그럼 8이겠죠? 3의 세제곱 27이겠죠? 4의 세제곱 하시면 64니까 넘어가요. 뭐가 넘어가냐면 위에 조건에요. x는 1 이상이고 30 이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 되는 거 그럼 지금 얘 8이랑 27까지는 되죠? 그럼 이거 2개.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경우, 두 번째 요렇게 되는 경우 a 곱하기 b의 형태. 얘들의 약수개수 4개라고 해서 여러분들 1부터 해가지고 약수개수 4개 되는 거 일일이 30까지 찾아오시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오래 걸려요. 자, 2개 곱해서 뭐다? 소인수 분했을 때 2개 곱해서 되는 거 뭐 있죠? 2, 3은 6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2, 5, 10 그 다음에 2, 7, 14 그 다음에 2, 11 하시면 22 그 다음에 2, 13 하시면 26 그 다음에 2, 17 하시면 얘는 34 넘어가죠. 30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3으로 곱해볼게요. 3, 5, 15 그 다음에 3, 7, 21 그 다음에 3, 11 하시면 33 33도 30이 넘어가죠? 그럼 얘도 안 돼. 이렇게. 그럼 이제 누굴 가져가요? 5로 들고 오겠죠? 5, 7, 35 이것도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안 돼. 그럼 이 뒤로는 커서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구했고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nx가 9인 거 아까 전에 4인 건 했고요. 4인 건 했고 그럼 이제 9인 거 확인하셔야 되죠?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9개거든요. 9개. 자, 근데 이 뒤로는 여러분들이 아까 위에 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구해보시면 전부 다 30이 넘어요. x의 값이. 이게 9개가 나오려면요. 이게 모두 x의 값이 32 이상이에요. 30 이상. x가 30 이상의 수가 나오니까 위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위 조건에 맞는 x의 개수는 이제 우리가 전부 다 구한 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문제가 선생님이 설명을 최대한 자세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설명이 좀 길어졌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들으시고 정리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깨끗한 연습장 들고 오셔서 문제 풀어보세요. 교재 29쪽에 있는 14번 심화 문제도 볼게요. 여기 보시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수 A, B, C에 대해서 A 빼기 B 빼기 C의 값은 얼마인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을 다 확인하셔야 되고 정수 A, B, C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1, 2 이런 수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부터 해석해 볼게요. 절대값을 가지고 왔네요. 절대값은 부호를 떼고 숫자만 봤을 때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A보다는 B가 크거나 같아요. 같은 것도 된다. A와 B가 숫자가. 부호는 신경 쓰지 마시고 숫자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B보다는 C가 커야 한다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 뭘 숫자를 정할 수는 없어요. A와 B와 C를 곱했는데 9가 된대요. 자,
숫자를 곱하 우리가 수의 정수의 곱셈을 할 때는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고 부호는 부호끼리 곱하세요. 이렇게 했죠. 숫자끼리 곱했는데 9가 돼요. 이까지 됐을까요? 부호는 조금 이따 생각해 볼게요. 그럼 수를 곱해서 9가 되는 거 3개의 정수를 봅시다. 자, 1, 1, 9 이런 게 있어요. 자, 아까 뭐랬냐면 가에서 A와 B는 같아도 됩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C는 커야 돼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1, 1, 9 곱하시면 9가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 3, 3, 3, 3은 9니까 3, 3. 그런데 이거 뭐지? 3은 뒤쪽이 크잖아요. 아하, 절대값이 뒤쪽이 커야 해요. 그래서 얘를 지금 가지고 올 수가 없네요. 이런 건. 그죠? 지금 A, B는 같은데 C는 커야 되니까 제일 큰 거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1, 3, 3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될 수 있는 건 1, 1, 9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볼게요. 여기서 부호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부호는 부호끼리 곱했을 때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지금 플러스 9니까. 그러면 마이너스가 2번 곱해지면 된다. 아니면 3개 다 플러스면 된다. 그러면 119. 자, 3개 다 뭐지? 플러스인 상태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2개를 가져가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인 거.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9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까지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다음 마이너스 2개 가지고 오는 것도 다 확인했어요. 그럼 총 될 수 있는 게 지금 이 4개겠죠?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를 볼게요. 다는요 3개의 수를 그냥 더했을 때, 즉 절대값이 아니에요 얘들아. 그냥 A와 B를 C를 더했을 때 플러스 7이 돼야 된대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4개 중에 플러스 7 되는 거 찾아서 오시면 되겠죠? 우리가 되는 게 얘밖에 없죠 지금.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 C는 9 요렇게밖에 안 되더라. 자, 이제 다 구했고요. 우리는 A 빼기 B 빼기 C니까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빼기 플러스 9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실 건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9가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25번 문제, 심화 문제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달력에 있는 십자 모양 안에 있는 5개의 수를 묶었을 때 묶은 수 5개의 합이 80이어야 한다. 5개의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달력의 규칙만 얘들아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될 거예요. 자, 달력은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옆으로는 이수의 관계가 숫자가 1씩 차이 나겠죠. 그런데 위아래로 가지고 오면 일주일씩 차이가 날 거니까 위아래 숫자는 이수는 7씩 차이가 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적절하게 가운데에 있는 수를 x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수는 x 빼기 1, 그 뒤에 있는 수는 x 더하기 1 이렇게 가지고 오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거보다 일주일 전에 있는 수는 x 빼기 7, 그거보다 일주일 뒤에 있는 수는 x 더하기 7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을까요? 요렇게 놔두는 거 크게 어렵지 않죠? 얘들아, 규칙을. 자, 묶은 5개의 수의 합이 80이래요. 그럼 이거 수 다 더해 볼게요. x 빼기 1 더하기 x 더하기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x 빼기 7과 일주일 후에 x 더하기 7을 더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가운데 있는 걸 x로 둔 이유를 좀 이제 눈치를 챘을까요? 이렇게 해서 더하시면 얘들아 빼기 1 더하기 1 0 되죠? 빼기 7 더하기 7 0이 됩니다. 그러므로 x가 5개, 계산이 비교적 좀 쉽게 나오죠. 그래서 5개, 그래서 5x가 되는데 이 5x의 값이 80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x의 값은 16이 되겠죠? 자,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5개의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예요. 가장 큰 수는 지금 5개 중에 누구냐면 얘를 고르라는 거죠. 그래서 16을 답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더하기 7 한 거. 그래서 23일이 답이 되겠네요.
마지막에 항상 구해놓고 구하라고 한 걸 답으로 썼니? 이거 확인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